Your elevator has been called. Hello, Michelle. 또 한 번 세상의 기준이 되다. 길을 만들다. 현대 엘리베이터. 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열흘간 이어진 비로 충북의 피해도 큰데요.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도 있고 재산 피해액도 1,500억 원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충북 곳곳의 수재민들을 위해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직접 찾아가서 복구를 돕기도 하고요. 구호 물품을 보내는 등 이렇게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집중호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민들이 힘을 모아서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CJB 모닝와이드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용담댐 침수 피해를 입은 영동과 옥천 지역의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처참한 수해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가축과 양식장, 농작물까지 물난리통에 모두 잃은 주민들은 재기의 의지마저 꺾여버린 모습입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용담댐이 방류량을 초당 3,200톤까지 늘린 지난 8일. 박재규 씨는 소들이 떼죽음을 당하겠다 싶어 기르던 소 29마리를 축사 밖으로 무작정 내몰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곳곳을 뒤져 26마리는 찾았지만 5개월 된 송아지 3마리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어린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3마리 다. 왜 그렇게 보세요? 아무래도 물살에 버티질 못했으니까 빠져 죽었겠죠 뭐. 이원만 씨는 치어부터 5년째 길러오던 철갑상어 1,200마리 중 300마리를 잃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판매 계약을 지킬 수 없게 됐고 지금도 흙탕물을 마신 철갑상어들이 배를 드러내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제 가족같이 지냈었거든요. 뭐 어디 여행 갈 것도 못 가고 그렇게 길렀던 애들을 하루아침에 당근 추산지인 영동 양산면 일대 비닐하우스 단지는 폭격을 맞은 듯 그야말로 폐허로 변했습니다. 가을 거지는 고사하고 쑥대밭이 된 시설을 철거하고 복구하고 다시 씨앗을 뿌릴 생각을 하면 일어설 용기조차 나지 않습니다. 뭐 이제 네 밭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저 일부러 안 와봤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저 지금 처음 왔습니다. 여기. 처음 와서 처음 내려다보는 겁니다. 왜요? 뭐 오고 싶겠습니까? 오늘은 영동과 옥천, 무주, 금산군수가 수자원 공사를 항의 방문합니다. 주민들도 곧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수자원 공사가 피해 보상에 나서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도내 북부권은 저녁이 수해 복구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급한 불은 껐다고 하지만은 이제부터 갈 길이 멉니다. 어디를 먼저 얼마나 손을 대야 할지도 걱정입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하천 곳곳이 터지고 무너져 내린 제천 봉양의 두무실 마을. 장대 빗줄기 속에서도 복구 작업은 계속됩니다. 멀리 증평에서 지어오는 특전사 장병들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손길은 정말 귀합니다. 수해 연장치고 급한 사정, 딱한 사정이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겁니다. 인적 물적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결코 쉽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연결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다음에 또 추가로 비가 왔을 때 또 2차 사고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응급복구. 충주에서 논밭의 유실과 침수 등 파악된 농경지 피해는 1,500건. 농업부문의 복구 현장이 충주에만 1,500곳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을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서 우선순위로다가 지금 응급 복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충돌도 많을 네, 맞습니다. 장마 태풍이 지나가면 본격적인 복구 공사가 시작되고 갈등도 본격적으로 커질 겁니다. 일단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 사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다할 정도로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은 주민 대피를 저희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농경지 피해는 피해를 입은 농민이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직접 제출해야만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이번 호우에 전국적으로 산사태 피해가 많았는데 산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를 키웠다는 주장과 아니다, 실제 피해보다 과장됐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진기훈 기자가 이를 취재했습니다. 농경지는 흙밭이 됐고 농장은 흙에 완전히 파묻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수해가 난 지 열흘이 됐지만 아직도 처참한 현실이 꿈만 같습니다. 그 소리가 1, 2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태양광이 우르르 무너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넓은 경사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태양광 시설이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면서 바로 옆에 있는 농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태양광 시설 바로 뒤 야산도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심각합니다. 주민들은 전례 없는 산사태라며 태양광 시설 탓에 집안이 약해져 피해가 커졌다고 말합니다. 벌목 작업과 안반에다 구멍을 뚫고 고정을 시키는 고정핀이 한 지상에서 1.5m 정도가 들어가니까 안반이 더 약해졌고 그래갖고 이제는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나. 산사태로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된 이웃마을도 인근 야산의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주장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길을 만들어내면서 그쪽으로 물골이 터져가지고 위에서 다 쏟아진 겁니다. 하지만 관할 당국은 산사태와 태양광 시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비탈면을 만들고 이로 인해 토사가 유출될 수 있지만 이 같은 문제는 전원주택이나 공장 등 산지에 들어서는 시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주택 질 때나 태양광 시설 설치할 때나 그 허가 기준은 다 똑같거든요. 그 목적이 태양광이라서 다른 거에 비해 더 이렇게 피해가 심각하게 났다라고 단정짓기는 예. 태양광 시설로 인한 피해 접수 신고는 충북에서 모두 13건, 충북 전체 산사태 피해 건수의 3%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태양광 발전 시설의 피해 건수는 전체 산사태 피해의 1%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산지에 나무를 베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산림을 보존했을 때보다 재해 위험이 당연히 높아지는 것 아니냐며 허가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북의 호우 피해 규모가 하루 사이 200억 원이 늘어나 1,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1개 시군 중 단양군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돼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집계한 도내 호우 피해 규모는 약 1,530억 원, 하루 새 약 200억 원의 피해가 추가됐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북에 발생한 사상자는 사망 7명, 실종 6명 등 총 15명으로 역대급 인명피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1,600곳에 달하고 있고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사태 지역 중 제천시의 피해가 200건에 육박하며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유시설 피해 규모는 약 180억 원, 이 중 단양군의 피해가 100억 원을 넘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공공시설 피해까지 합치면 약 450억 원으로 11개 시군 중 단양이 가장 심각합니다. 하지만 단양군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도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기준 금액보다는 7배가 넘는 그런 피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는 지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저희들은 시간의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갑작스런 용담댐 방류로 인한 옥천과 영동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를 앞에 291세대 465명이 발생했고 주택 침수도 67동에 달합니다. 농경지 피해는 654농가 약 190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폭우로 삶의 터전이 망가진 주민들을 돕고자 자원봉사 행렬이 이어지며 현재까지 15,000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일손을 보탰습니다.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특별 모금을 진행합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가 오전 11시를 기해 진천군 초평저수지에 수문을 열었습니다. 공사는 진천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초당 9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군은 하류 지역인 문백면 일대 하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열악한 도내 의료 환경을 개선을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중요성도 부각된 만큼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취약 지역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도내 의료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은 58.5명, 입원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7.3%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의사 수는 2,400여 명, 의료기관 수는 1,700여 개로 각각 전국 14위와 13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공공의료 확대하라! 충북 보건의료노조가 의대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열악한 도내 의료 인프라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의사 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 지역,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부족한 필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병원을 확충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충북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현재 89명인 충북대와 충주 건국대 의대 정원을 160명까지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의료원 등의 연간 200억 원 규모로 시설과 장비 투자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부 쪽에는 지역 거점 병원이 의료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총 파업까지 불사한 의사협회의 반대와 지역 간 치열하게 전개될 의대 정원 확보 경쟁 속에 충청북도의 치밀한 의료 분야 전략 수립이 절실해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